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또 여러분들과 어법지존 함께 시작하는 벌써 21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또 태를 함께 진행할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시작할 거고 교재 챕터로 보시면 이제 100페이지 챕터 6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챕터 5를 지나서 왔고요. 오늘 이 시간 또 본격적으로 태를 진행하기 앞서 늘 언제나 그랬듯 복습부터 한번 시작해야죠.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입술이 이제 피곤해서 뭐가 난 이래로 아직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목 근육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복습하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얘기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5챕터를 넘어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챕터 6로 태 편을 진행하잖아요. 사실은 길게 뭐라 블라블라블라블라 많이 써져 있지만 공통점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와 절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제외하고는 1챕터에 2챕터에 해당했었던 문장의 형식편, 그리고 3챕터에 진행했었던 시제편, 4챕터에 조동사편, 그리고 이제 최근 거니까 제가 복습을 조금 많이 하려고 많이 써놨는데요. 5챕터에 했었던 가정법,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태, 이 부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실은 문장의 성분 품사로 보면 다 동사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와 절, 문장의 성분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들 해석이 복잡하고 뭐 문장이 길고 너무 구문이 힘들고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된다 할 때 절대적으로 찾으라고 했던 건 동사였습니다. 한 문장이라면 본동사는 반드시 있다. 따라서 본동사부터 잘 찾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어법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동사에 해당하는 것들을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쫙 칠판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장의 형식, 태, 형용사, 부사, 묶음들도 다 이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시제냐, 가정법이냐, 가정법도 크게 카테고리를 집어넣으면 시제에 관련된 얘기 아니겠어요? 태 역시 우리가 따로 챕터 6로 뽑긴 했지만 사실상 제가 문장의 형식에서 얘들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1, 2형식은 자동사란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서 원래 수동태가 안 돼. 3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우리가 목적어가 있는 걸 타동사라고 부르는데 타동사라면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한단다. 그러나 목적어가 없다면 그건 수동태 문장으로 변형된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단다 라고 하면서 앞서서 언급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6챕터까지 즉 태까지 끝나게 되면 정식적인 동사편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동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7챕터, 8챕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7챕터, 8챕터로 가시면 이제 아마 투부정사, 뭐 동명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투부정사, 동명사는 실제 우리가 문장 문법으로 보면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어법지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문법 용어들은 거의 다 배제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게시판에 보니까 1강을 들었는데 일본식 문법의 자네라든지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 하는 얘기들 몇 개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면 영어식 문법은 뭐고 일본식 문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다 저렇다 분간하고 구별하고 하는 것 자체도요. 제 스스로가 일본식 문법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 가급적이면 어법 용어 우리 친구들에게 한자가 많이 섞여 있거나 혼용되거나 아니면 혼동될 만한 것들을 배제한다라는 소리였으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7강, 8강에 해당하는 것들은 동명사, 투부정사에서 문법적인 용어를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사편은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준동사, 즉 동사는 아닌데 동사의 역할처럼 쓰인다 해서 준동사라고 해요. 실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는 우리가 각각 명사구, 뭐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의 품사들로 보면 명사이거나 형용사인데 얘가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동사처럼 시제도 있고 태도 존재할 겁니다. 제가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태를 하다 보면 결국에 또 준동사, 투부정사의 태, 혹은 동명사의 태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게 또 공식적으로 다 끝나면 뭐 동사든 준동사든 다 끝난 거고요. 9챕터 분사가 등장할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사실은 84강 어법지존 허걱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로즈가 이제 사교육 안 하고 공교육한데 이젠 내가 무료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하면서 기쁜 마음에 왔는데 EBS에 반영되는 교재는 아닌 것 같고 또 무슨 협력 업체의 교재래요. 좋은 교재고 열심히 강의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강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고1, 2 저학년이라면 충분히 개념하면서 따라오실 텐데 이게 고3 재수생, N수생 넘어가면 시간 없어 죽겠는데 더더군다나 난 지금 국영수 사과탐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영어 영역에서도 또 더더군다나 이게 독해, 구문 이런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기타 등등 블라블라 얘기들이 분명히 많을 수 있거든요. 84강 다 완강을 못할 거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라라는 무책임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챕터가 사실은 동사 챕터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9강 넘어서게 되면 분사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참 뒤에 있을 관계사 편입니다. 우리 수험생 친구들 중에 84강이 너무 버거워서 선생님 저 못 따라가겠어요 라고 중도 포기하는 것보단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고 빈도수가 많고 분사나 관계사는 어법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몇 번 중복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분사나 관계사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하는 구문 독해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일단 84강이구나. 이건 힘들겠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손 놓고 포기하기보단 그래 좋다.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래 구와 절은 뭐지? 문장 성분은 뭐지? 가장 중요한 동사 챕터 잘 정리하시고 분사, 관계사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 완강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서두가 길었고요. 그렇게 중요한 동사 편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복습하면서 왔죠. 오늘 이 시간 또 태 나가기 전에 잠깐의 복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의 형식, 결국엔 이 문장의 형식이 오늘 배우게 되는 태와 연결이 된다. 근데 문장의 형식 잘 보면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얘들아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야 목적 없어. 근데 우리말 해석상 수동대 조심해.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 필요해. 근데 우리말 해석상 보어 자리에 부사가 돼. 따라서 거기에 보어 자리에 부사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형용사가 가야 되는 자리니까 조심해 했던 것도 있었고요. 3형식 목적어가 바로 붙어야 되는데 우리말 해석상 또 전치사가 붙을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가끔씩 함정을 주는 문제니까 조심해. 4형식이라면 목적어 2개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능동태지. 하나밖에 없다면 수동태로 바뀌어야 돼. 5형식이라면 지각동사, 사역동사 플러스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했던 챕터가 형식이었고요. 그리고 그 형식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태와 모두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제 개념에 했던 거 크게 덩어리만 한번 여러분들 읊고 갈게요. 기본적인 시제 개념 얘기했었습니다. 뭐였었냐면 현재 완료, 과거보다 앞선 시제 대과거, 과거 완료의 의미, 미래 완료의 이야기. 근데 또 이 시제가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태와 또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저랑 시제 했었을 때요. 혹시 왜 시제를 여러분들은 그거 다 외우고 앉아있니? 현재 완료 진행형 그럼 have been ing,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will have been being 기타 등등 하면서 그거 왜 다 외우니? 일단 잘 정리하면 나머지 건 저절로 이해되게 되어 있어 했던 거예요. 근데 각각 시제에서 현재 완료 수동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 완료 수동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제가 어법은 항상 세그먼트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각각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앞서서 배웠던 것부터 잘 갖고 계셔야 그래야 연결된 겁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제 개념 큰 카테고리로 보면 시간, 조건, 부사절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제 일치, 불일치 해서 suggest, insist 이런 기타 등등 블라블라 나왔던 게 시제 개념이었습니다. 조동사 구문에선 특별히 조동사를 법조동사니 뭔 동사니 그렇게 문법적인 용어로 정리하는 건 별로 타당하지 않다. 대신 조동사는 원래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 정도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관용어구 표현을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인 막 중학교 고1 친구들도 알만한 뭐 may have pp, must have pp, should have pp 이런 건 당연하고 이제 조금 난도 높여서 may well 당연하다. may as well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may as well A as B B라기보단 차라리 A가 낫다 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었던 관용어구 암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왔던 게 가정법입니다. 가정법도 기본적인 가정법 시제, 즉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얘는 알고 있어야 나머지 혼합 가정이든 도치 가정이든 if 대용어구의 가정이든 다 저절로 이해될 것이다 라는 얘기했어요. 가정법 과거 기억납니까? 가정법 과거는 어떨 때 쓰는 시제였는데요?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법 과거 시제 한번 불러주실래요? 가정법 과거니까 그냥 과거로 맞춰야 돼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니까 had pp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if절 주절 순서 바뀌는 건 괜찮습니다. 만 일단 그래도 주절 종속절의 시제는 각각 if절 주절의 시제는 과거면 과거 뭐 대과거면 대과거 had pp면 had pp 같은 시제로 맞춰준다. 그게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본에서 벗어나는 게 혼합 가정이었죠. 현재와 과거 시점이 혼합된 거. 다시 말하자면 현재와 과거 시점이 혼합됐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혼합된 거. 내가 작년에 공부 좀 열심히 했었더라면 올해 재수하지 않았었을 텐데 내가 그때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었더라면 나 지금쯤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각각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의 이야기가 혼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혼합가정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도치가정법? 가정법에서 if라도 있어야 우리 친구들이 이게 가정법인지 아닌지 알 텐데 이게 if가 생략되어 버리면 뭘 묻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출제자가 뭘 묻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컴마가 있고요. 조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구문이 있을 수 있다. 컴마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으면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정법, 즉 if 생략시킨 도치 가정법을 묻는 거다. 그러면 다시 if를 복원시킨 상태로 시제가 맞는지 판별하면 좋겠다 했어요. if 대용어구,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뭐 if it were nothing for, 뭐 기타 등등 but for, without 했던 것들입니다. 따라서 if 자체는 없지만 if의 대용어구로 가정의 의미를 뭐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if 대용어구로 배웠는데요. 마찬가지로 언제 가정법 과거를 쓰냐, 언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느냐 이건 기본 시제에서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을 나타내고 있나?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을 나타내고 있나? 항상 기본에서 시작해서 심화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복습 시간이 지났다면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태 얘기할 거라고 했죠? 태는 여러 번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마 문장의 형식과 또 관계가 있는 상태로 이어갈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배우시게 될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고요. 수동태의 기본 개념, 우리 친구들이 수동태라고 하는 게 능동과 수동의 차이는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그 기본 개념 잠깐 언급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3형식, 4형식 어떻게 수동태를 만드나, 3형식 만들 때 주의사항은 또 뭐가 있나, 4형식에서는 목적어 둘 다 있는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수동태로 바꿀 수 있나, 기타 등등 조금 고민하는 시간 좀 심도 있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또 수업이 진행되니까요. 약속대로요. 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교재만, 칠판만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하셨으면요. 저랑 하나 둘씩 칠판 이동하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칠판에 여러분들 보기 좋게 몇 가지 내용들을 미리 좀 써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 2, 3, 4, 5라고 써져 있던 거 느낌 오시지 않으세요? 형식입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우리가 1, 2형식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또 이걸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완전 자동사, 뭐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형식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각각 이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인지까지를 외우는 건 많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make 같은 동사는 사실은 3형식 완전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4형식 수요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5형식 불완전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배웠던 사역동사 혹은 지각동사 그렇게 문형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여러 양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make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 아니지만요. 어찌됐건 각각 이게 몇 형식 동사냐 보다는 큰 덩어리로 그리고 세상에 많은 동사들은 제가 타동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암기하시려면 1, 2형식 자동사를 암기하는 게 좋다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암기할 때도 제가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 appear, become, consist of, die 뭐 이런 거 했었죠. 대표적인 2형식 자동사, 뭐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하면서 배웠던 것들 그렇게 뭉뚱그려서 1형식이다, 2형식이다 라고 구분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찌됐건 마찬가지로 태를 만들 때도 거의 비슷해요. 1형식과 2형식 자동사. 자동사라면 목적어가 원래 존재하지 않는 동사. 필기하고 계시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목적어가 원래 없기 때문에 수동태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더 예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많아 했었던 거지. 3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면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제가 수동태가 된 것일 거니까 아마 수동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가시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리할게요. 예전에 문장의 형식하면서 제가 한번 썼던 문장입니다. 능동태라고 하는 건 동작을 행하는 것이다. 직접 본인이 동작을 행하고 수동태라고 하는 건 동작을 당하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자, 동작을 당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예문을 하나 쓰자면 뭐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문장 수동태로 바꾸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다 바꾸실 거잖아요. you 쓰셔야 하고 목적어가 주어로요. 그리고 수동태니까 비동사 PP, 시제가 현재니까 you are loved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by me, 너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내가 널 사랑하면 동시에 넌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거니까 각각 능동태, 수동태 괜찮습니다. 제가 왜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가 가능하다라고 했냐면 원래 이 문장 문형에서요. 목적어가 적어도 있어야 수동태로 바꿀 때 주어로 튀어나올 뭔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1형식과 2형식은 원래 목적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수동태라는 걸 만들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타동사인데 love, 사랑하다. 내가 널 사랑하면 뭔가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나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지금 분명히 love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수동태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문장의 형식 설명할 때도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그럼 아마 수동태일 거니까 그걸 좀 의심해 봐야 한다. 시험 문제에 사실은 이 개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하면서 강조했었어요. 자, 또 하나는 여기 by me는 제가 묶어놨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문장 성분 배우면서요. 얘들아, 일단 니네가 너무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안 되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간추려. 묶어서 버릴 수 있는 거 버려. 예를 들면 전치사, 부사,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니까 버리자 했었습니다.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괄호로 묶은 거일 수도 있고요. 혹은 by 이하는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행위자가 이 행위자가 너무 일반적인 대중이거나 아니면 꼭 밝힐 필요가 없거나 그렇다면 언제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로 묶어놓은 거니까 이건 제가 교재 보시면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이 두 가지 개념은 예전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 설명할 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태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수동태로 변형이 가능하다면
3, 4, 5형식, 3형식 이상 붙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3형식의 수동태 주의사항 배울 거고요. 4형식의 수동태 잠깐 언급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엔 5형식의 수동태. 5형식이 수동태 되면 또 문장 형식이 변합니다. 먼저 말씀드릴까요? 3형식이 수동태 되면 1형식 됩니다.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혼동할 수 있어서 5형식이 수동태 되면 우리 친구들 오답률이 되게 많아집니다. 5형식이 수동태 되면 2형식 됩니다. 자, 한번 와볼게요. 이쪽에 있었던 이 문장에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전형적인 3형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동태로 바꾸고 나니까 주어, 동사만 남은 1형식 문장 됐잖아요. 3형식이 수동태 되면 1형식 됩니다. 그럼 선생님 또 중간에 막 4형식이 수동태 되면 몇 형식 되는데요? 묻고 있더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5형식이 수동태 되면 2형식이 되는데요. 2형식 되면서 문형이 굉장히 많이 다채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수동태에 해당하는 기본 개념들은 우리가 원래 배웠었으니까 본격적으로 3형식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고요. 자, 3형식이면 타동사잖아요. 그렇죠? 타동사인데 수동태를 쓰지 않는 동사들의 묶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have. 제가 교재 보면서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resemble, 닮다. 스펠링 잘못 썼죠? 교재 내용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102페이지쯤으로 갑니다. resemble 이라고 하는 동사 혹은 fit 같은 동사들은 타동사인데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왜 2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 같은 문법들이 몇 개 존재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굳이 여러분들 시험의 난도로 따지면 별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엄마 닮았다 라고 하는 resemble 동사가 있다고 치면 나는 엄마에 의해서 닮게 되었다. 한국말 해도 이상해. 잘 쓰지 않는 동사들이에요. 나는 이 옷이 잘 맞는다. 해석은 또 수동태 될 것 같지만 fit 같은 동사들도 수동태를 쓰지 않는 동사들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따로 암기해야 되는 경우들이요. 자,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3형식입니다. 3형식이라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형이 3형식입니다. 근데 우리 맨 1강 첫 시간에서 뭐 배웠었냐면 얘들아 문장이 왜 길어지니? 구나 절 때문에 길어져. 그래? 그럼 제가 어떻게까지 길어지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엄청 길어진 거 문장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래? 그럼 이렇게 길어진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본동사를 찾아야 하고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하는데 를 보여준 데까지가 1형식이었습니다. 1강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명사구 이런 거면 되겠네. 그러니까 생각 외로 목적어 자리가 엄청 길 때 뭐 대절 같은 거 나오면 대절은 명사절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대절 같은 거 나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한 문장이 결국에 목적어를 이루거든요.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꾼다고 치면 문장의 우두머리에 즉 주어 자리로 들어갈 때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절이 목적어라면 과연 어떻게 수동태를 바꿀까? 여러분들하고 하고 제가 PPT 보시면서 한번 직접 바꿔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를요 앞으로 4시간 배울 겁니다. 맨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아마 총정리 리뷰란이 있을 거고요. 오늘 이 시간 첫 번째가 3형식과 4형식의 수동태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할 거고 다음 시간에 5형식 혹은 명령문도 수동태 만들 수 있잖아요. 부정문도 수동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문이나 부정문, 의문문 같은 수동태 만드는 거. 그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시제의 수동태 만드는 거 기타 등등 얘기할 거고 맨 마지막 시제의 총정리 리뷰편 해서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태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우리가 소소하게 배우는 것들의 묶음 그 어떤 4시간의 내용보다 가장 큰 주가 있다면 타동사인데 목적 없네. 수동태 돼야겠다. 이 명제를 하나 정리하고 계시면 사실은 4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이 다 섭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법 문제 방향이 출제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타동사 대 목적어 있나 없나, 혹은 대절이 지금 목적으로 살아있는데 능동태 쓸까 수동태 쓸까 이런 걸 물어보지, 여러분들한테 이건 타동사인데 수동태를 쓰지 않는 동사들 묶음, 이건 사형식 동사인데 이거 변형해가지고 주관식으로 뭘 쓰라고 하는 묶음, 이런 것들은 출제되지 않으니까요. 마음 조금 편안하게 놓으시고 같이 수업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문장을 쓸 텐데 얘 사명식 문장입니다. 그럼 뭔지 몰라도 되게 복잡하니까 이거 수동태 만들면 되게 복잡하고 머리 아플 것 같니?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 자체가 수동태로 되면서 주어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 약속만 잘 지키시고 우리가 수동태 문형을 만들 때 비동사 PP를 쓴다라고 하는 내용만 원래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쓰시면 그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문장 분석해 볼게요. 한 문장에 제가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지금 본동사는 아마 request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있는 동사는 요렇게 대수로 묶여버릴 테니까. 엄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장 보니까 일단 해석은요. I request, 나는 요구한다. That she should be sent home. 그녀는 집에 보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나는 그녀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인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그 시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 should는 생략 가능하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문형 그대로 썼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요구합니다. 대절을 요구합니다. 삼형식이에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절, 명사절이 나와서 길 뿐이죠. 그럼 이렇게 대절이 나와서 문장이 길면 수동태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 뭐 한숨 쉬지도 말고 힘들어 하시지 말고 그냥 원래 있는 대로 갖고 가자고 했습니다. 가봅시다. 목적어가 주어로 튀어나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어 자리에 대절 다 쓸게요. she, should 생략하고 be, sent home, 주어 썼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써야 되냐면 수동태 비동사 PP 써야 되잖아. 그럼 BPP니까 현재 시제니까 is requested 하면 되겠네요. is requested.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주어 by me 나오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request 원래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인데 뒤에 지금 목적어 없으니까요. 수동 형태로 바꿔줬고요. 잘 쓴 정문입니다. 제가 삼형식이 수동태 되면 일형식 된다고 했죠. 어디야? 삼형식이 수동태 되면 얘들아 일형식 돼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네요. 자, 분필 좀 정리하고요. 삼형식이었는데 수동태 되니까 주어, 동사만 갖춘 일형식 됐습니다. 잘 썼는데 문제는 영어 문법에서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 주어가 너무 비대하면요. 머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제대로 앞을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 있죠? 주어가 너무 길 때 쓰는 거예요.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다면 기본 상식. 주어가 너무 길 때 쓰는 건 뭔데? 가주어 있으면 되잖아. 됐죠? 그래서 가주어 it. 얘가 지금 주어 맞는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 가주어 it 쓰고 그대로 쓸게요. is requested 쓰고요. 바이미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뒤에 대절 블라블라블라블라 똑같이 쓰면 두 번째 문장도 틀리다고 할 사람은 없는데 그보단 주어가 너무 비대하니까 세 번째 문형으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수동태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전환해 놓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변형된 걸 보셨다면 아 맞다 당연하다 하실 텐데 중간 문구가 잘 없거든요. 교재들에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벗겨 갑자기 이승 왜 나왔대? 갑자기 뭐는 왜 대수는 왜 뒤로 갔대? 아니 왜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튀어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문형이 됐대? 이러면서 혼돈하실까 봐 제가 이제 두 번째 문형까지 순서를 맞춰서 써본 거죠. 제가 설명한 게 어디 있는 거냐면 103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03페이지에 B 목적어가 명사절인 경우 보이십니까? 목적어가 명사적인 경우에 A번 첫 번째 문장이 It is requested that she should be sent home. It is requested that she would be sent home. 이 문장이에요. 원래 문형이 뭐였냐? 그 원래 문형이 이거였다고 밑에 써져 있죠. 그러나 중간 문장이 생략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까 봐 제가 이 순서를 다 맞춰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똑같은 거 얘 한번 가봅시다.
They report that he is worried about it.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보고한다. 대절. 그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을 보고했다.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수동태로 원래 기본적으로 변형해 볼게요. that 주어 자리로 나와야죠. That he is worri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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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썼다고 가정할게요. 그런 다음에 수동태니까 비동사 PP 쓰잖아요. is reported 하시면 되겠네. is reported by.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가야 되니까 them 쓰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생략 가능. 그럼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를 갖춘 일형식 수동태로 변형된 거 잘 쓴 정문입니다. 만 주어 자리가 또 너무 비대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주어는 가주어 it을 붙여서 뺀다. 간소화시킨다. 그러면 it is reported by 생략하면 되고요. that he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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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런 문형이 되겠죠. 두 번째 썼다고 해서 제가 틀렸다고 하는 문법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어가 너무 비대해서 가주어 it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팽배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교재 103페이지 B번에 B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에 B번 문장 보니까 It is reported that he is worried about it. It is reported that he is worried about it. 이 문형이고 그것의 원래 능동태 They reported that he is worried about it. 그 문장이 써져 있었고 중간 문장이 생략되어 있었던지라 마찬가지로 우리 수험생들 혼돈할까 봐 제가 순서대로 썼죠. 그러니까 뭐 목적어가 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고. 기본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주어 자리로 올 수동태가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여야지만 수동태가 가능하다. 기본 상식 아니에요. 됐어요? 자, 세 번째 한번 예문 갑니다. They say that he is rich.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부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 주어. 그들은 말합니다. 대절이 목적어인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절이니까 주어로 튀어나오게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That he is rich. 그 다음 수동태니까 비동사 PP is said. 됐어요? is said by them.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잘 쓴 정문인데 실제 또 주어 자리가 대절로 너무 비대하잖아요. 주어 자리가 대절로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네, 얘 가주어 it으로 쓰는 거죠. 얘 통째로 가주어 it으로 썼고 it is said by them 생략 that he is rich. 이런 문형이 나오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1, 2, 세 번째 예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몇몇 동사들 중에 특히나 지금처럼 제가 say를 갖다 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say, 뭐 believe 같은 동사들은 대절의 주어가 이제 복잡해질까 아이들이? 대절의 주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제가 그냥 예문 들어볼게요. 아니 원래는 목적어가 이제 대절이니까 얘 대절의 주어를 통째로 만들어가지고 수동태 만들었어. 잘했습니다. 근데 주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가주어 it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주어 대절은 뒤로 뺐고요. 잘 썼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형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say 동사 혹은 believe 같은 동사들은 대절 안에 주어, 진짜 주어는 아니죠. 문장 전체의 진짜 주어는 대이니까요. 대절 안에 주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게 뭔 소린가? he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말해 그가 부자라고 말해. 자, 그러면 이렇게 일컬어져. 그가 부자라고 일컬어진다. 혹은 주어로 he를 갖다 쓰면 그는 부자로 일컬어진다. 이렇게 수동태 문형을 맞추자는 소리예요. He is said 일컬어집니다. 뭐라고? To be rich. 부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1, 2학년 땐 교과서에서 is said that 구문, be said to 구문 암기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암기할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왜냐? 어차피 대절이 주어로 튀어나왔는데 너무 기니까 가주어 is로 바꾸니까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문형이었고, he가 주어로 튀어나오면서 대절의 주어가 튀어나오면서 he is sad, 뭐뭐라고 언급된다 상태라는 투부정사가 하나 들어갔을 뿐이고, 이렇게 해서 문장이 이어질 수 있어요. 단 여러분들 뭐 이게 수동태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수동태 주관식으로 만드세요, 기타 등등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수동태가 된 게 지금 이해만 되시면 돼요.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이 세 번째 거 예문을 쓴 게 교재 103페이지에 B, 목적어가 명사절인 경우에 C 한번 가보세요. C의 맨 마지막 하단 문장 보세요. They say he is rich. 원래 능동태 문장입니다. 그걸 첫 번째 변형한 게 It is said that he is rich. 어디 갔죠? 예, It is said that he is rich. 이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바꿔놓은 게 He is said to be rich. He is said to be rich. 어떻게 순서가 이루어진 건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선생님, 저는 또 외우고 싶은데 103페이지 옆에 보니까 그러니까 say, believe, know, expect, suppose, consider 등의 동사는 가주어 is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거나 혹은 대절의 주어로 만들어가지고 수동태로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say, believe, know, expec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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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하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머리 암기하시려면 머리 용량 부족할걸요. 그래서 그냥 이해되시면 전체적으로 통과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칠판 잠깐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순서대로 한번 다시 와볼게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1, 2형식 자동사는 됐고 3, 4, 5형식 타동사여야지만 수동태 만들 수 있다. 타동사인데 만약에 목적어가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수동태를 묻는 거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타동사인데 이게 수동태로 잘 쓰이지 않는 몇 가지의 동사들이 있는데 외우고 싶으면 외워. 실제 이 have 동사는요, 타동사로도 쓰이지 않고 진행형 동사로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나중에 토익, 토플 공부할 때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끔 I'm having it,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I have it, 나 그냥 그거 갖고 있어 라고 쓰지 진행형이 됐던 태가 됐던 잘 쓰지 않는 동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에서 당연히 수동태로 바뀌면 얘가 주어로 튀어나가야 하는데 절이 목적어라면 꼭 절이 대절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절이니까 if나 whether절일 수도 있고요. 기억납니까? 명사절? if나 whether절. 또 대절. 또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절 또는 의문사절. 이런 거 나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가 대절인 경우 주어로 튀어나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써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가주어 it을 써서 대체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해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4형식 수동태입니다. 4형식 수동태는 원래 주어진 문형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2개 있어야죠. 여러분들 혹시 제가 대표적인 4형식으로 수동태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거 대표적인 4형식 동사 몇 개만 암기해줘 했던 거 기억나요? 기본적으로 4형식은 수요동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좀 읊어주십시오. give, 주다. forgive, 용서해 주다. 오케이. 또 뭐 있지? offer, 제공해 주다.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를 둘 다 갖춰야 하는 수요동사, 4형식 동사입니다. 4형식 동사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능동태지 목적어 하나밖에 없다면 예를 들면 이런 문형 나온다고 어차피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세요. 얘가 주어로 간다고요. 됐죠? 그러면 얘 비동사 PP 간다고요. 얜 그냥 내려온다고요. 목적어 같은 게요. 그리고 이제 by 목적격 생략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요거를 주어로 쓸 수도 있잖아. 그치? 목적어가 주어로만 튀어나가면 되니까. 그럼 요거를 주어로 하게 되는 문형은 주어 나가겠고 비동사 PP 나가겠고 그리고 얘 뭐 갑자기 to도 붙고 for도 붙고 뭐 갑자기 뭐 붙어. 뭐 목적격으로 붙고
얘는 다시 b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붙고요. 어쨌든 결국엔 비동사 PP 수동태로 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요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지만 얘 같은 경우요. 분명히 수동태인데 왜 목적어가 살아있지? 그럼 혹시 사형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한 거예요. 교재엔 제 설명보다 훨씬 세부적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어떤 동사들은 분명히 똑같은 사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원만 주어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경우, 목적어 투만 주어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경우,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 원, 투 둘 다 주어로 쓸 수 있는 경우, 뭐 여기에 바뀌면서 전치사가 for가 되는 경우, of가 되는 경우, to가 되는 경우 너무 이렇게 치다 보면 암기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건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넘길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넘겨도 된다 한 거예요. 난 정말 세부적으로 선생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책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암기해야 될 동사 태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면 105페이지거든요. 105페이지에 learn more 있는데 보시면 목적어 one, two를 둘 다, 그러니까 얘나 둘 다 주어로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은 give고 teach고 promise, tell, 블라블라블라. to를 주어로 할 수 있는 건 make나 뭐 give, 블라블라블라. 아니면 또 one만 주어로 하면 뭐 무슨 envy나 spare 같은 동사 블라블라블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각 막 갑자기 make가 3형식 동사가 됐다가 4형식 동사가 됐다가 5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나와서 가목적어 is을 써야 하는 동사가 됐다가 어떨 땐 이 make가 또 무슨 사역의 의미로 쓸 때도 있다가 너무 혼동하고 복잡해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도 된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영어학 무슨 석사 과정 아니면 심도 있는 신텍스 이런 걸 배울 게 아니라면. 자, 그럼 제가 4형식 문형 만드는 걸 또 여기 PPT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몇 개 맞춰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학습 목표가 뭐였는데요? 수동태 개념이었잖아요. 그 굳이 오늘 이 시간에는 암기할 것도 많이 없고요. 암기할 것도 없죠. 암기할 것도 없고요. 수동태 개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가고 수동태로 당연히 변형되니까 목적어가 없을 거고 타동사가 수동태가 변형되겠고 이해만 하시면 된다고 한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아까 처음에는 3형식 문형이었다면 요번에 이제 4형식 문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들어 보게요. 전형적인 4형식입니다. My uncle, 삼촌이 줬다, 나에게 컴퓨터를 줬다. 권투한 것 같지 않니? 지금 보이세요? 제가 뭘 하다가 손을 베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꾸 화면에 보이겠네요. 자, 우리 삼촌이 나에게 이 컴퓨터를 주었다. 목적어 2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허걱 저건 어떻게 만들지?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한번 만들어줘요. 얘 주어로 일단 땡겨 보겠습니다. 주어로 갑니다. 우리 삼촌이 나에게 컴퓨터를 줬으면 나는 우리 삼촌에 의해서 컴퓨터가 주어졌네. 그죠? 자, 그럼 I. 수동태 비동사 PP인데 과거형이니까 was given 쓰시면 되겠네요. 얘 목적어 그냥 살아서 내려옵니다. This computer. 자, by my uncle. 생략해도 되고요. 됐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애기들이 자꾸 이런 거 갖고 혼용한다고. 엄마, 나는 주어졌다. 컴퓨터가 나는 컴퓨터를 준다? 이거 목적어 있는 거 아니야? 그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수동태 썼지? 틀렸네 이런다고요. 아니 기부동사는 대표적인 4형식 수요동사나 목적어 둘 다 있을 때 능동태지. 지금 하나밖에 안 살아있으니까 수동태 되는 게 맞는 정문이었겠죠. 되셨어요? 자, 요번에는 this computer 요걸 주어로 만들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나 갑시다. This computer, 이 컴퓨터는 주어졌다. 나에게 우리 삼촌에 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Was given to 쓸게요. 나에게 주어졌다. 우리 삼촌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재는 여기에 to를 쓸 경우, of를 쓸 경우, 왜 쓸 경우, 왜 안 쓸 경우 막 블라블라블라 설명 많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됐니? 사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제가 요거라고 한 문형이 바로 이거였어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살아있는데 왜 지금 수동태 썼지? 틀렸네. 능동태 써야 하는데 하지 말라고. give, 목적어 둘 다 있어야지만 능동태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동태 쓴 거 잘 썼다 라고 생각하라고요. 되셨어요?
자, 밑에 문장 갑니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어줬다 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4형식. 만들었다, 나에게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어줬다. 괜찮습니까? 그럼 먼저 얘부터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I was made. 나는 만들어졌다. 프렌치 프라이가 만들어졌다. 우리 엄마에 의해서. By my mom. 나는 우리 엄마에 의해서 프렌치 프라이가 만들어졌다. 나는 삼촌에 의해서 컴퓨터가 주어졌다. 한국말 괜찮죠? 컴퓨터는 우리 삼촌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말 괜찮죠? 근데 지금 나는 프렌치 프라이가 만들어졌다. 우리 엄마에 의해서 이상하죠? 한국말도 사실은 약간 이상한데 make 동사는 사실은 대표적으로 간접 목적어로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또 왜냐고 물으신다면 1 더하기 1은 입니다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요렇게는 잘 안 쓰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다고. 목적어를 얘들아 I로 썼는데 이거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자, 얘요. French fries. French fry는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For me, 나를 위해서 아까랑 다른 전치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이 전치사가 뭘 쓰냐 이런 건 교재에 있다고요. By my mom, 우리 엄마에 의해서. 주로 make 동사는 직접 목적어만을 갖고 수동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그냥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여러분들하고 예문을 만든 것뿐입니다. 제가 설명한 교재 내용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으시냐면 10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04페이지에 A번 4형식의 수동태 1. 목적어 1, 목적어 2를 각각 주어로 하는 목적어 1, 목적어 2를 각각 주어로 쓸 수 있는 동사 가능한 경우 해서 첫 번째 문장이 I was given this computer by uncle. 이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this computer was given to me by my uncle 있고요. 그 원래 능동태 문장이 my uncle gave me this computer. 순차적으로 제가 보여주려고 원래 능동태부터 문장을 만든 거였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었냐면 2번에 C 가보실래요? 목적어 to만을 어디 갔지? 목적어 to만을 주어로 쓸 수 있는 거. 목적어 one은 안 쓴대. 자, 그래서 French fries were made for me by my mom. 이 문장이 있고요. 밑에 I was made French fries by my mom. 이거 이렇게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직접 목적어만을 주어로 쓰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진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언제 그래요? 언제는 안 그래요? 그게 105페이지에 목적어 1, 2를 둘 다 주어로 쓸 수 있는 경우, 목적어 1만 쓸 수 있는 경우, 2만 쓸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부분에 learn more, 더 배우고 싶으시면 배우세요. 더 배우고 싶으시면 배우십시오. 우리 수능형 문제는 지금 아직도 이해하고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보기엔 이 정도는 지엽적인 지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일단 3형식과 4형식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교재 한번 보시면서 제가 최종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펜 하나 드실래요? 101페이지 먼저 가겠습니다. 챕터 6가 시작하면서 수동태의 개념 해서 수동태 주어 및 목적어 타동사와 갖는 관계에 따라 능동태와 수동태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표 같은 거 보이시는 게 바로 요겁니다. 1형식, 2형식 자동사라서 목적어 없어서 수동태 안 돼. 타동사라서 목적어 있어야 돼.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다면 수동태로 전환돼야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30, 수동태의 형태와 개념. 제가 말씀드렸던 수동태와 형태와 개념을 교재는 빼곡하게 말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좋게 제가 그래프를 하나 만든 거고요. 페이지 넘기시면 102페이지에 수동태로 쓰지 않는 타동사 묶음들 있죠.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중에 have는 원래 진행형으로도 잘 안 쓰고 수동태로도 잘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 상식적으로만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써놓은 거고 exercise 1 좀 이따 저랑 같이 하나 풀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103페이지로 가면 3형식 문형의 수동태 형광펜 하나 드시라고 했죠. 맨 위에 능동태, 수동태, 문형 바뀐 것만 쭉 하나 표시하세요. 그리고 나서 수동태 하면서 거기에 1일 문형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셔? 그게 뭔 소리냐면 3형식이 수동태 돼서 1형식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칠판에다 써놓은 게
절이 목적어인 경우 이게 지금 103페이지 B번이야. 아까 우리 PPT 보면서 어떻게 대절이 주어로 바뀌면서 가주어 it까지 등장하게 됐는지 그 흐름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32강 4형식, 5형식의 수동태 중에 저는 4형식까지만 설명한 거예요. 4형식 수동태 되면 요 문형은 제가 다 그려놨어. 별로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4형식은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지만 능동태지.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면 수동태가 돼야 한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저는 설명하고 싶은 건 지금 유니트 32까지 모두 다 끝난 상태. 여러분들한테 잠시 필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간은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히 암기하시고 특별히 복잡한 게 많이 없어요. 필기 잘 하시고 저랑 이제 본격적으로 엑서사이즈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엑서사이즈 본격적으로 풀러 진도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항상 필기 시간에 부족한 친구들은 좀 퍼즈하셔서 충분히 필기 시간 가지시고 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필기들은 여러분들의 어법의 단권화 교재가 될 겁니다. 이 단권화가 빛이 발하는 순간은 완강하고 나서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2학기 땐 언제든지 다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제가 꼭 어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휘 혹은 독해도 여러분들 시간 될 때마다 단권화 만드세요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단권화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셨고 직접 형광펜을 표시하셨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누구보다 네 자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의 단권화 노트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게 될 2학기를 위한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잘 정리하시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먼저 102페이지예요. 우리 엑서사이즈 1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일단 나는 어저께 벌에 의해서 쏘였다라는 표현인가 봐. 무조건 해석만 하려고 들이밀면 안 돼. 물론 해석해보면 내가 벌에 의해서 쏘였겠지. 내가 쌌겠니?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말 해석상의 오류가 생각보다 꽤 많다. 나중에 분사평가하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해석하면 능동인데 이거 해석하면 수동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꼭 반드시 해석만 어법이라고 했잖아요. 해석 의미도 해보고요. 문법적으로도 따져보시고요. 스팅, 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태, 시간의 부사구 상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쓰시는 게 맞고요. 아이는 두 가족 둘 다 엄마 아빠를 닮았다. 뒤에 목적어가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능동태 쓰시는 게 맞고요. 그 외에 resemble 원래 수동태도 잘 쓰지 않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have와 마찬가지로요. 라는 주의사항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따라라는 Road of the Rings,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을 썼다 했어요. 해석도 물론 능동태처럼 되기도 하는데 뒤에 보니까 반지의 제왕을 썼다. 타동사인데 목적어 살아있습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 살아있으니까 능동태 쓰셔야 정답입니다. 자, 4번 문장. World of Warcraft was chosen as one of the best games of the year. 월크래프트 세계는 이번 연도의 최고의 게임 중에 하나로서 선택되었다. 이건가 봐요. 일단 해석도 수동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보다 choose, 선택하다. 내가 뭐뭇을 선택하다. 타동사인데. 뒤에 보니까 지금 타동사인데 묶으실 수 있는 거 다 묶어볼게요. 타동사인데 목적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해보니까 능동태네. 해석해보니까 수동태네 말고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있네. 얘는 목적 없네. 따라서 각각 목적 있으니까 능동태,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오류를 막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엑서사이즈 2 한번 가보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능동태 쓸래 수동태 쓸래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플레인 크래시에 의해서 죽었대. 그럼 뭐 해석 조금만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능동태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할 수도 있고 kill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네요. 그러니까 수동태 쓰셔야죠. 여러분 die와 혼동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했으면 과거니까 died 능동태 썼을 거야. 왜냐하면 die는 occur, die 대표적인 자동사라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처럼 돼도 수동태 쓰면 안 돼 했잖아. 얘랑 달리 kill은 타동사라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문형이 맞죠. 자 마지막 또 2번 문제 보시면 the citizens are elected the president in the U.S. 자, 시민들은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우리말 해석상도 일단 능동태처럼 되긴 하는데요. 뒤에 보니까 대통령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살아 있습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 문형 쓰셔야 정문이겠네요. 괜찮죠? 자, 3, 4, 5번 마지막입니다. Cigarettes and liquor are sold at that store. 담배 그리고 술들은 그 가게에서 팔린다 했어요. 우리말 해석상 여러분들 담배는 판다야, 담배는 팔린다야. 팔려. 그러니까 수동태 훨씬 이뻐. 오케이, are sold. 맞았어. 잘했습니다. 그리고 정답도 실제 are s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뭐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이제 아마 다다음 시간 되면 나올 건데요.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 open, sell, read. 동사들은 자타가 공존해서 능동태 써도 맞고 수동태 써도 맞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이 문장에 심도 있게 들어가면 아까 sell 써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자타가 공존해서 얘 자체로도 팔리다 얘 뜻을 갖고 있어서요.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나가다 보면 그냥 양상을 나타내고 있거나 가격대가 뭐 잘 팔린다 같은 얘기를 할 땐 뭐 능동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생물 주어로 나오면 수동을 쓸 수 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그냥 원래 여러분들 3번의 정답이 are sold라고 단정 짓지 말고 써요.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라 능동, 수동이 둘 다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차피 다다음 시간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교재 정답지에는 두 번째 거.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 이렇게 써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고 근데 사실 더 심도 있게 나가면 이게 맞긴 한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셀은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다. 즉 능동태, 수동태 둘 다 쓸 수 있다를 기억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4번 가겠습니다. It says 또는 it is said that the taste of a love is bitter. 자, 사랑의 맛은 쓰다 라고 일컬어진다. 지금 4번이 뭐냐면 it is said that 삼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절이 있어서 절이 있는 경우 수동태 만든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제가 또 원래 문형 한번 써줘 봐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They say that 사랑의 맛은 쓰다 라고. 그럼 이게 대절 주어로 나가요. That 사랑의 맛은 쓰다 라고 is said 일컬어진다 by them 이거였던 거죠. 근데 주어가 너무 길었죠. 그래서 주어, 가주어 it 쓰고요. is said 쓰고요. 진주어 대절 뒤로 뺀 거죠. 그러니까 it is said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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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It is said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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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 문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능동태 문장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스토리입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 They say 또는 are said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그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대절에서 대생략한 상태. 즉 목적어가 살아있는 상태.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 문장 정답. 되셨어요? 각각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능동태와 수동태 개념을 익혔습니다. 그 안에 소소한 동사들이 뭐가 있고 목적어로 쓸 수 있는 목적어 원만 쓸 수 있는 동사, to만 쓸 수 있는 동사, 전치사가 for로 바뀌거나 to로 바뀌거나 of로 바뀌거나 이런 건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냥 전체적인 수동태의 개념, 타동사가 있어야 수동태가 변형되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지만 능동태인 경우에 동사들 묶음 조금씩만 기억해 두고 목적어 자리에 절이 나왔을 경우 그걸 수동태로 만들면 주어가 너무 비대하니까 가주어를 써서 간소하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암기보단 이해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약간의 암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무조건 여러분들 어법 문제를 암기하려고 하는 거 말고요.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당연하겠구나 이해되시면서 저절로 암기되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용 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다음 시간 오형식의 수동태가 또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